외과의 주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떤 사람들이 외과에 오냐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 이상, 발육 이상이 있는데요. 선천적 이상의 가장 예로는 구순열과 구개열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외과에 찾아오시고요. 두 번째로 외상 및 기능장애. 요즘엔 차가 많이 생기고 레저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외상으로 외과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특히 연조직 같은 데 남아있을 수 있는 흉터, 즉 반은을 해결해야 합니다. 또 구강 점막 질환이 생겼을 때 또 많이 외과에 방문하시는데요. 예로는 백반증, 홍반증, 캔디다증, 흑모설 등이 발생했을 때 외과에 와서 처치를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 화농성 염증 질환이라고 하면 염증이 있는 걸 모두 말하는데요. 가장 초기면 치은염부터 심하면 봉화지겸까지도 오게 되는 게 외과예요. 예를 들면 치은농양, 골수염, 농양 등이 있고요. 그냥 농양이 생겼다 하면 화농성 염증 질환은 외과에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 악관절 질환은 갑작스러운 외상성 자극이나 외상성 교합 같은 만성 자극이 원인이에요. 치료는 보통은 보존요법을 이용해 교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외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 여섯 번째, 낭종성 질환에는 구강 내에는 앞골이나 연조직의 다른 영역보다 다양한 형태의 낭종이 나타나는데 치료법으로는 조대술과 적출술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종양입니다. 이거는 절제술로 제거를 하고요. 특히 악성 종양의 경우에서는 방사선 치료나 화학요법 같은 것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 절제라고 있는데요. 절개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절개는 그냥 째는 거고요. 절제는 절개하고 제거하는 걸 절제라고 합니다. 타액선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통은 보존요법을 시행해요. 하지만 종양일 때는 제거를 합니다. 종양이 아닐 경우에 타액선 질환을 제거해버리면 타액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보존하고자 해서 보존요법을 시행합니다. 아홉 번째, 신경성 질환. 이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신경통과 안면 신경마비일 때. 3차 신경통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안면, 상악, 하악신경을 말하는 거고요. 우선 치료 방법은 3차 신경통은 대증요법을 사용해요. 대증요법은 이 증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는 약물을 넣어주는 건데요. 열이 나면 열을 내려주고 기침이 나면 기침을 멈추게 해주고 이런 게 대증요법입니다. 치료는 약물 투여와 신경 차단을 해주고요. 두 번째, 안면 신경마비일 때는 약물요법을 시행하고 물리요법을 시행한 후 결과에 따라서 외과적 수술을 시행해줍니다. 보통 외과는 바로 수술하지 않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 처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전신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가진 첫 번째로 선천적과 후천적 심장 질환이 있는데요. 선천적 심장 질환은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후천성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 이때는 혈관 수축제를 가능한 적게 투여합니다. 그리고 예방적 항생제를 맞아주는 게 좋은데요. 혈관 수축제의 이름은 에피네프린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혈관 수축제는 에피네프린을 꼭 외워주세요. 에피네프린은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거니까 피랑 관련 있으니까 예피나 이렇게 해서 에피네프린이라고 외워주세요. 두 번째로 만성심장판막 질환은 류마티스열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따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두 가지를 알아주시면 되는데요.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 응급 발생 시 치료를 중지하고 45도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혀 밑에 니트로글리세린정을 투여해주면 되는데요. 이게 이름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혀 밑에 넣어주는 거니까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하면 니트로글리세린정, 약 이름 뒤에는 정이 붙으니까
니트로, 미트로, 글리세린, 글리세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라는 단어도 꼭 외워주세요. 심근경색증은 증세 발현 후 6개월 이내에는 응급처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수축기 140과 이완기 9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이런 환자는 국소 마취 시에 에피네프린이 아까 혈관 수축제였죠. 그게 적게 함유된 마취제가 따로 있어요. 그걸 사용하더라도 앰플 3개 이하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저혈압은 90에 60 이하인데요. 이거는 치료 시 따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저혈압의 수축기 이완기를 좀 더 쉽게 암기 하려면요. 고혈압은 140에 90이었잖아요. 물론 이거 이상이어야겠죠? 그리고 이 140의 글자들을 소리 나는 대로 써보면 14090입니다. 우선 고혈압 환자가 문제가 발생했다 싶으면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우선 처음에 14 그리고 공구함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려면 공구함은 아니겠지만 일사불란하게 공구함을 가지고 온다. 해서 1409 그리고 맨 마지막에 0이 붙어야겠죠. 일사불란하게 090 이렇게 해서 140에 90 외워주시고요. 저혈압은 그대로 이완기에 90을 가지고 와서 써준 다음에 369 할 때 9랑 6이 같이 붙어있잖아요. 369 그래서 9 다음에는 6 90, 60 고혈압 140, 90 저혈압 90, 60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알아볼 건데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천식입니다. 천식 환자들 중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는 환자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미리 전에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다 하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추가 투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말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코스트코라는 단어는 쉽게 알고 있잖아요. 코스트코 비슷하게 코르티코 뒤에는 스테로이드 똑같이 치료 중에 발작 시 치료를 중단 후 편안한 자세로 만들어준 뒤 기관지 확장제를 목에 뿌린 후에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이랬는데도 발작이 멈추지 않는다면 에피네프린 0.3ml를 근육 주사해 줍니다. 아까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제였죠? 그 다음으로는 뇌분비계 질환입니다. 두 가지로 당뇨병과 부신기능 부전증이 있으니 꼭 종류도 외워두시고요. 당뇨병의 증상은 다뇨, 다음, 다식입니다. 이분들은 치과 치료 하루에서 이틀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주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부신기능 부전증은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간 투여받은 환자는 수술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여 스테로이드 제제의 부가적 투여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시험 잘 보세요.